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계엄 이후 부동산 시장, 이런 주제를 제가 유튜브에서 할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타고 오고 있다가 어제 밤이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지하철 타고 오다가 밤늦게 와이프가 카톡이 왔습니다. 큰일 났다. 계엄이다. 빨리 와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개가 뭐 사고를 쳤나 뭐 이렇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11.26이었나요? 1979년도였죠. 그때 계엄이 한번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사망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소풍날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계엄이 돼가지고 소풍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린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울었습니다. 소풍 못 가가지고, 계엄 때문에 운 건 아니고, 소풍 못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최근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한 몇 시간 만에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엄 얘기 살짝 하고요. 우리가 정치 방송은 아니니까 부동산 시장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계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긴급 조치 사항입니다. 군대가 군인이 이제 사회 질서를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헌법 제 76조에 해당이 됩니다. 언론, 방송이죠. 출판, 집회 같은 걸 이제 제한받게 되고요. 군대가 이제 사회 통제를 하게 되고 사회 혼란, 국제 비판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어제 계엄이 이제 있었고 이슈가 있었고 오늘 이제 방송이 있었습니다. SBS 라디오 가는 날인데 막 고민되는 겁니다. 계엄인데 방송 통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작가하고도 막 얘기를 하고 저는 막 이런 제가 애국자가 아닌가 봅니다.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다음 주에 이제 강연도 많이 잡혀 있고 방송도 있는데 이거 취소되나? 취소해야 되나? 아니면 또 제가 잡혀 있는 거 취소하면 안 되는데 이런 저 개인적인 걱정을 했고 네이버 보다가 이제 댓글 있잖아요. 댓글 달려니까 왠지 좀 겁나더라고. 쫄려가지고 차마 댓글을 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렇게 해제가 됐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 살펴보는데요. 오늘 전화가 불났습니다. 기자분들이 와 진짜 뭐 하루 종일 전화 받다가 끝났는데 부동산 시장 영향 어떠냐 계속 물어보셔서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계엄 후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코스피는 36% 빠졌고요. 외국인들은 팔았습니다. 4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우리 개미들은 또 샀네요. 3,300억. 역시 우리 강큰 개미들 최고. 밤에 새벽에 비트코인 또 8,800까지 떨어졌다가 우리나라 비트코인 이제 또 다시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새벽에 8,800에 아유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어제 잠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비트코인을 샀다가 아침에 팔았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직업병인가요? 속물인가요? 환율도 올라가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장이 막 미치고 있는 거고 주식이나 금융시장 환율은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은 뭐 당장이야 어떤 수치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그렇죠. 매수자들은 관망. 모르겠다. 일단 지켜보자. 관망이고 집을 팔려는 분들은 좀 팔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영향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짐이 하나 늘어났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깨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2021년까지 발생했던 버블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8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있죠? 5kg, 5kg, 10kg 대출 규제 계속하고 있죠. 15kg 경기 침체 우려 요즘 크잖아요. 이제 경기 침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장기 침체 또 5kg, 20kg죠. 미국의 트럼프 불확실성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또 우리 수출 기업들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미국 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금리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또 불확실성입니다. 또 5kg, 25kg.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다 하죠. 이게 해제됐다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은 또 탄핵 요구하게 되고 탄핵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대선 다음에 또 대선 하게 되면 또 장미 대선이라고 하죠.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시장은 기대감에 춤을 추고 불확실성에 웁니다. 울음을 터뜨리는데 지금 모르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어깨에 올라가게 되면서 짐이 더 무거워졌다.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돼야겠죠? 언제까지 되느냐? 제 생각에는 빠르면 내년 1분기고요. 아니면 한 상반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보통 부동산 시장 흐름은 최소한 6개월 정도 결정이 되거든요. 10월부터 이제 꺾였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1, 2, 3.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약세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한 2분기, 상반기까지도 약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좀 해소가 돼야겠죠. 트럼프 불확실성도 이제 트럼프가 우리를 잡아먹지는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처럼 제거된다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 방송이 아니니까 누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개가 좀 제거가 돼야 운전을 하지 안개가 가득 꼈으면 우리가 운전 어떻게 합니까? 일단 쉬어야죠.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수자들은 발을 빼고 집주인들은 일부 급매로 내놓으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 반등이 할까?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폭등이 아니라 반등과 폭등은 다른 거죠. 상반기에 하향 안정되다가 하반기에 이렇게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요. 2026년 후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전세 가격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 인하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한국은행도 인하했습니다만 골드만삭스가 금리 인하 2.3번 더 2.25%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좀 더 내려가겠죠. 기준금리가 3번이면 0.75%포인트 더 내려가면 대출금리가 한 0.34 정도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된다면 반등은 가능할 것 같고, 뭐 폭등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폭등까지는 반등은 가능하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 2015년에서 2022년, 뭐, 정확히 따지면 2013년, 14년부터 이제 거래량은 반등을 했습니다. 강남의 호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상반기까지 상승장이었고요.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보통 한 4년 정도, 3, 4년 조정을 받거든요. 과거 흐름을 보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생겨서 2012년까지 이제 조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정도까지는 조정장이 형성될 것 같고요. 조정장이라는 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등락을 거듭합니다. 올랐다, 조정이 됐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이제 조정장입니다. 2027년 늦으면 2028년 정도 되면 이제 다시 또 상승장에 한 번 더 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 여러 가지 변수들은 이제 2035년, 2040년 후의 얘기고요. 일단은 상승장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2027년이 될지 8년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버블이 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대로 있어도 1년, 2년, 3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0억 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 아파트가 급등을 해서 13억이 됐어요. 13억 가격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실질 가치는 명목 가치는 13억 그대로지만 가격이 안 오르면 실질 가치는 이게 한 1억, 12억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에 대한 피로감, 버블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조정이 되고 강남 한강 벨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고점 대비 가격이 낮은 수준입니다. 80%, 85%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떨어졌죠? 시간이 지나죠? 화폐 가치 하락이 반영이 되죠. 자연스럽게 버블이 제거가 됩니다. 거기에 2026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7천호 정도로 뚝 떨어지죠. 전세 가격 상승하죠. 이런 게 맞물린다면 이제 반등할 수가 있는데 반등하고 이제 상승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변수는 이제 경제, 장기 침체 우려, 금리 어떻게 내려갈지 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2020
2027년에 상승장으로 진입이 될지, 예상보다 빨리 2026년에 상승장 진입을 할지, 아니면 1년 더 넘게 2028년에 상승장 진입이 될지는 이제 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거는 이제 시기 절차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흐름 자체는 이런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 시장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서울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상승장이 되면 이제 수도권 지역들, 이제 지방도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12월 11일 세미나 합니다. 연말 세미나 GG옥션 이주연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서 경매 시장도 한번 알아보고, 부동산 시장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세미나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포스트 보이시죠?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